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타벅스, 중국 사업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어서요.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왜 지금 스타벅스가 중국 사업 지분 매각까지 검토하는 건지, 또 이 거대 기업한테 중국 시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 속내를 좀 파헤쳐보죠. 네, 흥미로운 주제네요. 핵심은 그거죠. 스타벅스가 이제 잠재 투자자들,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나 기술 기업들하고 만나서 중국 사업 지분 일부를 파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아요. 이게 성사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다니까. 어우, 정말 큰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정도면 정말 큰 거죠. 근데 궁금한 게 왜 하필 지금일까요? 단순히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? 기사를 보면 그 중국 현지 경쟁이 아주 거세졌다고 나오거든요. 특히 그 루이싱 커피랑 코티 커피요. 아, 네네. 요즘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니까요. 최근 분기 순매출만 봐도 스타벅스가 한 7억 4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루이싱은 12억 달러였어요. 와, 차이가 꽤 나네요. 스타벅스 매장이 중국에 7,750개가 넘는데도 말이죠. 진짜 경쟁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경쟁 환경 변화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죠. 중국이 스타벅스한테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니까요. 그렇죠.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가벼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. 단순히 매출 숫자뿐 아니라 뭐랄까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세 이런 면에서도 좀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. 압박감이 크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른 서구 브랜드들, 예를 들면 맥도날드나 아니면 KFC 모회사인 얌, 브랜즈 같은 곳들이 중국 사업 파트너를 찾거나 지분 팔았던 거 그런 게 좀 떠오르죠. 아, 맞아요.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. 물론 뭐 맥도날드는 나중에 다시 지분을 사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현지화나 자본 확보를 위해서 비슷한 전략을 썼던 적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스타벅스 CEO 브라이언 니폴 발언인데요. 아, 그 발언이요? 그러니까 네.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약속한다, 잘 되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또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,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약간 양면적인 메시지네요. 그렇죠. 이게 그냥 뭐 립서비스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투자자들 만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가?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 있죠. 물론 기사에서도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막 초기 반응 보는 단계다 이렇게 선은 그었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파트너를 찾느냐, 이게 스타벅스의 진짜 속내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. 아, 파트너 유형이요? 네. 기사에서 사모펀드랑 기술 기업을 언급했잖아요.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자본 넣고 운영 효율 높이는 데 강점이 있죠. 뭐 매장을 더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런 쪽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기술 기업이랑 손잡는 건 좀 그림이 달라요. 이게 단순히 뭐 배달앱 연동 이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그 복잡한 디지털 생태계 있잖아요. 아, 위챗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그런 플랫폼이랑 훨씬 더 깊게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가지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든다든지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단순 자금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략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죠. 게다가 최근에 주가도 좀 안 좋았잖아요. 2월 고점 대비 한 25% 빠졌다고 하니까 이런 고민을 좀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도 될 수 있고요. 그렇겠네요. 와. 단순히 지분 매각 이렇게만 들으면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어떤 파트너랑 손잡느냐에 따라 이게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겠어요? 맞습니다.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.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뭐 아무리 큰 글로벌 기업이라도 중국처럼 이렇게 막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계속 현지화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다.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상황을 보시면서 아, 글로벌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리해보면 스타벅스가 지금 중국 내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지분 매각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다.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. 네. 이게 과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걸었던 길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. 결국 어떤 파트너를 고르느냐가 앞으로 스타벅스 중국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
만약 당신이 스타벅스 CEO라면요. 단순히 지분 팔고 외부 자본이나 기술 받는 거 말고 이 루이싱처럼 막 빠르고 공격적인 현지 경쟁자들을 상대로 진짜 중국 시장에서 이기려면 또 어떤 창의적인 전략이나 파트너십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. 네,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